여러분은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하시나요? 특정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머릿속을 맴도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나요?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쥘수록 더 단단하게 쥐게 됩니다. 마치 모래를 쥐는 것처럼요. 한 줌의 모래를 꼭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강하게 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더 빨리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오늘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집착과 사랑, 집착과 열정, 집착과 목표의식. 이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집착은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집착을 불안에서 비롯된 과도한 애착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 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을까봐, 충분하지 않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연인에게 집착합니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집착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도달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음 목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미 지나간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도 말이죠. 집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집착은 왜 고통스러울까요? 첫째, 집착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집착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가까이 갈수록 멀어집니다. 현대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얻는 순간보다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도 금방 다음 목표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함정입니다. 둘째, 집착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모의 기대와 불안이 아이를 짓누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의 집착은 상대방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관계 만족도를 급격히 낮춘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는 집착이 사랑을 죽입니다. 셋째, 집착은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집착하는 대상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연인이야. 나는 이 회사의 임원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 역할, 그 지위, 그 관계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다 그것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퇴직 후, 실패 후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이유입니다. 넷째, 집착은 현재를 빼앗아 갑니다.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이어트 걱정에 즐기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가둡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집착할까요?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왜 놓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이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보험에 가입하고 백업 플랜을 만듭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결핍감입니다. 많은 집착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나는 충분히 가지지 못했어.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어. 이 결핍감은 어디서 올까요? 때로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때로는 사회의 끊임없는 비교에서 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우리는 더욱 부족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이유,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외부의 것으로 우리를 정의하려 합니다. 직업, 관계, 소유물, 성취. 이것들이 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합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것을 잃으면 나를 잃는 것 같으니까요. 네 번째 이유,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집착은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버림받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실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성공에 집착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젊음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것 자체가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관찰의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10분 조용히 앉아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진 않은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내 몸은 어떤 느낌인가?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집착의 신호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집착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을 읽는 상상만으로도 불안해집니다. 다른 것들이 즐겁지 않습니다. 수면이나 식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표현합니다. 일기 쓰기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간단하게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왜 그것에 집착했을까? 집착하는 동안 어떤 기분이었을까? 집착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글로 쓰는 것은 생각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을 종이에 옮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서 조금 분리됩니다. 인식 다음은 수용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년 후, 10년 후는 더욱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지, 건강이 계속 유지될지, 지금 가진 것들을 계속 가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섭게 느껴지나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무상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봄의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여름의 태양은 뜨겁다가 식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젊음은 노년으로 바뀝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슬프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짧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 내내 벚꽃이 핀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비움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비움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컵을 생각해 보세요. 컵이 쓸모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컵이 꽉 차 있다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부터 놓는 연습입니다. 갑자기 큰 집착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1시간 동안 꺼두기, 좋아하는 음식을 하루 동안 먹지 않기, 계획 없이 하루 보내기, 완벽하지 않은 결과물 제출하기. 이런 작은 실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두 번째,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5분도 어렵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것들을.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친구가 웃겨주었다. 날씨가 좋았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연습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 네 번째, 자비 명상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입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나는 평화롭기를,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장합니다. 집착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그 반대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더 큰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창작활동, 배움, 가르침.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할 때 작은 집착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한다면 관계를 재정의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 사람도 자유롭고 싶어 한다. 이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보다 중요하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당신이 꼭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떠나갈까 봐 두렵나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놓아주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인가요? 돈, 지위, 명예? 이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후에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인가요? 후회, 원망, 상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놓아주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손을 펼쳐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부드럽게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손을 펼치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래를 쥐고 있던 손을 펼치면 모래는 흘러내리겠지만 그 손으로 다른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꽃을 만질 수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도, 하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한 가지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하지만 놓아줄 때 우리는 넓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관심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관심. 통제하려는 사랑이 아닌 자유를 주는 사랑.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행복은 무언가를 얻을 때가 아니라 놓을 때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